안녕하세요. 곡물연구소입니다. 혹시 이 음식은 괜찮겠지 하고 드셨다가 예상보다 혈당이 훅 올라서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무리 혈당 관리를 열심히 하려고 해도 건강식이라고 믿는 음식 중에 실은 혈당을 크게 올리는 것들도 꽤 많고 예상보다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짜장면 같은 음식은 혈당 관리하는 분들이 이건 절대 먹지 말아야지 하고 피하는 대표 메뉴인데, 오늘 영상을 보시면 예상하지 못한 음식이 이 짜장면보다도 혈당을 더 높일 수 있는 음식이라는 사실에 깜짝 놀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얼마 전에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어 먹은 음식이 짜장면보다 훨씬 더 큰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켜서 그날 혈당 관리를 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식으로 오해하기 쉬운 음식 중 실은 혈당을 확 치솟게 만드는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보시면은 그 음식들을 어떻게 우리가 피할 수 있는지, 혹은 먹을 때 최소한으로 대처할 방법까지 알게 되실 텐데요. 당뇨나 혈당 관리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은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음식은 바로 잡채입니다. 명절이나 잔치상에 자주 오르는 대표 음식이며 당근, 시금치, 버섯 같은 채소가 듬뿍 들어가 있어서 적당히 먹으면 건강식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당면이라는 주재료입니다. 맞습니다. 혈당 관리를 위해 짜장면을 피한다면 사실 잡채는 더더욱 조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짜장면에 쓰이는 밀가루 면도 물론 혈당을 많이 올리기도 하지만, 당면은 GI 지수가 훨씬 더 높게 측정되고 있습니다. 즉, 짜장면 대신 잡채밥은 괜찮겠지 하고 먹는다면 짜장면보다도 더 심한 혈당 스파이크를 경험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면은 고구마, 감자 전분을 가공해서 만든 면으로 말 그대로 탄수화물 덩어리입니다. 실제로 당면의 혈당 지수가 85에서 100 정도로 측정되며, 짜장면의 혈당 지수가 80에서 85인 걸 볼 때 얼마나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죠. 거기에 잡채 양념들까지 더해진다면 식후 혈당이 가파르게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혈당 관리를 시작하는 초기에 잡채가 채소도 많고 채소 위주로 적당히 먹으면 괜찮겠지 하고 먹었다가 혈당이 200대를 훌쩍 넘기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운동으로도 쉽게 잡히지 않았고 혈당을 떨어뜨리는 데 있어서 일정 시간 고생했고, 그 뒤로는 잡채를 웬만하면 피하는 음식으로 분류해두고 있습니다. 잡채를 워낙 좋아하고 잡채의 특유의 맛과 식감을 포기하기 힘들다면 당면 대신 천사채를 이용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천사채는 해조류로 만든 면이기 때문에 탄수화물 함량이 훨씬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혈당을 덜 올리는 편입니다. 잡채에서 당면을 천사채로 변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잡채 양념들을 저염 간장, 스테비아 등으로 바꾼다면 일반 잡채보다 훨씬 더 건강한 잡채를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천사채 잡채에 대한 레시피는 유튜브를 간단히만 검색해봐도 수십 가지가 나오는데, 나에게 맞는 레시피를 찾으셔서 꼭 한번 만들어 보시면 건강한 잡채를 드셔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아침 식사 대용 혹은 다이어트 간식으로 유명한 그래놀라, 시리얼입니다. 광고를 보게 되면 통곡물, 견과류, 건과일이 들어있어 건강함의 대명사처럼 보이지만 혈당 관리 측면에서는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시중 그래놀라 제품의 대부분은 설탕, 시럽, 물엿 등의 당류가 함유된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삭한 식감을 내기 위해서 시럽을 발라 굳히고, 건과일은 수분이 빠져 당도가 훨씬 농축된 상태이기 때문에 1회 제공량의 당류가 10g 이상 들어있는 제품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우유랑 함께 먹으면 밥 대신 먹은 그래놀라가 밥보다 더 높은 혈당 스파이크를 만드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놀라를 드신다면 적어도 설탕 시럽 함유량이 낮은 그래놀라를 찾아봐야 합니다. 또 정확히 1회 제공량만큼 덜어서 먹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1회 섭취량이 약 30g 정도로 권장하는데, 꽤 많은 분들이 밥 대신에 먹는다는 생각에 50에서 100g 정도를 섭취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이렇게 섭취할 경우에는 탄수화물 과다 상태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우유를 대신해서 오트밀크나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와 함께 드시는 것이 혈당 관리 측면에서는 좀 더 유리합니다.
우리가 시제품을 구매하는 것보다는 직접 오트밀과 견과류를 이용해서 홈메이드 그래놀라를 만든다면 불필요한 당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통밀빵입니다. 일반 밀가루빵보다는 낫다라는 이유로 많은 분들이 찾고 있지만은 실제로 통밀 함량이 매우 적은 제품들이 많습니다. 대형 마트나 브랜드 제품들을 보게 되면은 정제 밀가루에 통밀가루를 일부만 섞어 만들면서도 통밀빵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이름에 속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통밀 함유량이 10에서 30% 정도에 불과하다면 혈당 지수가 크게 낮아지지 않고 구매한 빵이 부드러운 식감과 맛을 내기 위해 첨가된 버터와 시럽 함유량이 높다면 일반 빵과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확인 방법은 성분표를 꼼꼼히 봐야 합니다. 통밀 100%가 맞는지 아니면 정제 밀가루와 섞여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구매하셔야 합니다. 식이섬유 함량이 높고 당류 항목이 낮아야 상대적으로 혈당에 부담이 덜합니다. 아무리 통밀빵이라 하더라도 과다 섭취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탄수화물 총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양 조절은 필수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잡채, 그래놀라, 통밀빵은 이 음식은 괜찮겠지 하고 먹었다가 실은 혈당을 꽤 많이 올릴 수 있는 대표적인 음식들인데요. 이런 음식들을 다 피하고 나면은 대체 우리는 뭘 먹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될 텐데, 이런 분들에게 제가 추천드리는 대안식품은 바로 두부면입니다. 두부면은 이름 그대로 두부를 얇게 가공해서 면 형태로 만든 제품인데요. 시중에 포장된 형태로도 많이 나와 있고 실제 면보다는 탄수화물 함량이 훨씬 낮고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저처럼 면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양한 요리에서 면을 대신해서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죠. 두부면이 왜 혈당 관리에 좋을까요? 일반적인 밀가루 면이나 당면과는 달리 이 두부면은 탄수화물이 매우 적고 단백질 비중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혈당이 급격하게 오를 위험이 줄어드는 편이죠. 두부가 지닌 단백질이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어느 정도 억제하는 효과를 줍니다. 포장된 두부면은 물에 헹궈 간단히 데치거나 살짝 볶아서 바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두부는 콩 알러지가 있는 분들에게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부면도 과식하게 되면은 칼로리, 탄수화물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부면은 활용도가 매우 높아서 혈당 관리, 다이어트 식단으로 유튜브에 많은 레시피들이 올라와 있으니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외로 혈당을 높이는 세 가지 음식, 잡채, 그래놀라, 그리고 통밀빵을 알아보고 대안식품으로는 두부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간략하게 복습해 보면은 잡채는 당분이 전분 덩어리라 짜장면보다 더 심한 혈당 스파이크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놀라는 건강식을 표방하지만 실제로 당류가 많이 들어있는 제품들이 있어 혈당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구매하실 때는 성분표를 참고해서 당류가 적은 그래놀라를 구매하거나 홈메이드 그래놀라를 만들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통밀빵은 통밀 함량이 적거나 첨가물이 많은 빵을 고르면 일반 밀가루빵만큼 혈당을 올릴 수 있으니 성분표를 참고해서 꼭 적절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안식품으로는 두부면은 탄수화물 함량이 낮고 단백질 비중이 높아 혈당 관리에 비교적 유리합니다. 결과적으로 음식의 이름이나 이미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성분표와 실제 혈당 반응을 꼼꼼히 체크해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또한 식사 전 채소나 단백질을 먼저 섭취해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추는 방법, 특히 식사 전에 달걀 한두 개 정도 먼저 섭취 후 식사를 한다면 혈당 관리에 매우 용이하니 꼭 식사 전에 삶은 달걀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식사 후 가벼운 운동으로 포도당을 소모시키는 방법 등도 함께 실천해 준다면 조금 더 건강하게 우리 몸을 관리하고 더 효과적으로 혈당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당뇨나 혈당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보와 곡물들이 가진 효능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채널이 이제 시작하는 채널이니 구독해 주신다면 오늘과 같은 내용들을 빠르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서로 가지고 있는 경험들을 공유하면서
오늘보다 더 건강한 내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영상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곡물연구소였습니다.